네, 그럼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스페셜 펑션으로 르장드르 함수를 알아봤었는데요. 르장드르 다항식을 그게 나왔던 이퀘이션은 플러스 n 플러스 1의 y를 만족을 하는 함수를 우리가 르장드르 함수라고 했었고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n이 그 정수일 때 이게 무한한 파워 시리즈로 가는 게 아니라 유한하게 딱 잘리는 그런 다항식일 때 그때 그걸 우리가 이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왕왕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의 폴리노미알이 되겠습니다. 이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포함해서 실은 이제 여러 가지 특수함수들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제너레이팅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이제 뭐 발생 함수니까 르장드르 함수들을 뭐 만들어내는 그런 생성 함수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u하고 x에 의존하는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1-2xu 플러스 u의 제곱분의 1. 자, 이거를 내가 이제 u에 대해서 이러다가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거가 그거의 개수가 바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나오게 되고 u에 대해서 이렇게 테일러 익스펜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리거러스하게 증명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 좀 우리 간단하게 이제 그 예시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델타를 갖다가 2xu-u의 제곱으로 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 있는 요 부분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루트의 1-델타분의 1 이게 되겠죠. 원래 델타가 작다고 하고서 이 델타에 대해서 내가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은 이게 1 플러스 2분의 델타 플러스 8분의 3의 델타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게 뒤쪽은 이제 델타의 3승 이상의 오더가 되겠고요. 그럼 델타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이제 넣고서 이제 x하고 u에 대해서 이거를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1 플러스 xu 마이너스 1분의 u의 제곱 플러스 8분의 3의 이제 4x 제곱의 u의 제곱이고요. 나머지 이제 델타의 3승 이상에서는 이게 이제 u의 3승 이상이 나와서 이제 u의 제곱까지는 요 앞부분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u에 대해서 전개해 보면은 1 플러스 xu 더하기 2분의 1의 3x 제곱 마이너스 1의 u의 제곱 더하기 5도로 위에 3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자 요게 뭐냐면 우리가 폴리노미알 그러니까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중에서 제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요게 x가 이제 p1이었었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게 보면 정확하게 p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내가 테일러 익스펜션 하게 되면 나오는 그 개수가 전부 다 르장드르 이제 펑션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우리가 함수를 갖다가 이 제너레이팅 펑션, 그러니까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에 대한 제너레이팅 펑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수 함수는 대부분 다 이제 이런 형태의 생성 함수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르장드르 함수일 때는 특별히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거를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게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전자기학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하들의 분포가 있을 때 그것들에 의해서 이제 멀리 떨어진 그 점에서의 포텐셜을 갖다가 전개할 때 갖다 씁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원점이 있고요. 여기 어떤 뭐 점전화 Q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 내가 원점에서부터 Q까지의 그 거리가 지금 R1 길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측자 이 Q에 의한 전하를 보고 있는 그 관측자를 여기 있다고 치면은 거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R2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Q하고 이 관측점 사이의 그 거리는 이제 R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R 점에서의 요 점에서의 포텐셜 값이
P점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브가 되고 있는 점. P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거는 이제 R분의 Q가 되겠죠. 이 둘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의 라인에 이제 비례하는 Q가 R분의 Q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R1, R2 세타를 가지고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코사인 제2 법칙인가 이 법칙인가? 하여튼 그것에 의해서 R1 제곱, R2의 제곱 마이너스 이 두 개의 R1, R2의 코사인 세타분의 Q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내가 이제 R2를 이제 보통은 이제 R1은 이렇게 좀 작은 어떤 모여 있는 부분이고요. R2에서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R1에 비해서 R2가 이제 훨씬 이제 큰 게 대부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R2로 바꿔를 갖다 묶어보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그다음에 루트에 1 마이너스 2분의 R1분의 R2분의 R1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R2분의 R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은요. 여기 있는 요게 지금 x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x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잠깐만 그렇죠? 이게 세타에 해당이 돼요. 이게 u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분이 이제 그 코사인 세타가 x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죠? u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배의 ux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 u에 대해서 테일러 익스펜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우변이 되는 거고 시그마에 이런데까지 pn에 그 다음에 이제 계수로 나오는 거가 pnx인데 x가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의 r2분의 r1의 이제 a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쭉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용한 건 뭐냐면은 이게 전화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뭐 분포되어 있을 때요. Q 프라임, Q1, Q2, Q1, Q2, Q3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전화 분포에 의해서 멀리 떨어진 점에 우리가 이제 포텐셜을 근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R1에 비해서 R2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적당한 사이즈, 그러니까 이게 지금 R1, R2분의 R1이니까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n이 커질수록 점점 무시할 수 있는 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일정한 항까지 내가 끊게 되면은 그러면은 근사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이 값이 되느냐, 어떤 포텐셜 값이 나오냐 내가 근사적으로 이거 갖다가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n equal 0까지, 그러니까 n equal 0만 우리가 그냥 로이스트 오더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모노폴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n equal 1까지를 내가 이제 n equal 1에 해당되는 그 항은 다이폴이 되겠어요. n equal 2는 이제 쿼드로폴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전압 분포의 특정한 모양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분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전자계열 조금 이제 우리가 어드밴스된 코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자, 뭐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그냥 여러분 뭐 그냥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로드리그 포뮬라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이제 우리가 그 폴리노미얼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증명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같으면은 그걸 직접 만드는 그 공식이 좀 있는데요. 2n분의 2n n승 곱하기 n 팩토리얼분의 1에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항식을 n번 미분하게 되면은 그게 pn이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해봐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맞추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앞서 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 계수가 아날리틱일 때 y의 2 프라임 플러스 px의 y 프라임 플러스
y가 qx q y가 0 뭐 이렇게 됐을 때 p하고 q가 아날리틱일 때, 그 테일러 익스펜션이 이제 가능할 때, 그때는 이제 y를 우리가 그 파워 시리즈로 전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럼 여기는 p하고 q가 만약에 아날리틱이 아니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파워 시리즈 전개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안 되는데 그 p하고 q가 아날리틱은 아니지만은 조금 이제 그 성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조금 우리가 조금만 고쳐주게 되면은 이게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이제 그런 형태의 경우에는 우리가 변형된 그 파워 시리즈 방법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익스텐디드 파워 시리즈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일명 프로베니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y2 프라임이 x분의 bx 플러스 x제곱분의 cx의 y가 0인데 이게 b하고 c는 아날리틱이에요. cx는 테일러 전개가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원점, 원점에 있죠? 원점에서 아날리틱인데 이 분모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요거를 p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q라고 생각을 하면은 p나 q는 아날리틱이 아니에요. 아날리틱이 아니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요게 이제 이 두 함수들은 p나 q는 x 원점에서 싱글러하다. 특이점이 된다. 그러니까 아날리틱이지 않다고 레귤러하란 말도 쓰는데 거의 반대말로는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는 테일러 익스펜션이 가능하지 않은 이제 그런 점들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x분의 아날리틱 함수, x제곱분의 아날리틱인 함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우리가 해볼 만한 그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증명이 되어 있냐면은 COM에서 이런 경우에는 at least 하나의 솔루션 정도는 우리가 파워 시리즈 비스무리하게 우리가 풀 수 있다. 뭐냐면은 비스무리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파워 시리즈는 파워 시리즈인데 그 앞에가 어떤 하나의 우리가 개수 어떤 특정한 x의 r승이라는 우리가 어떤 그런 함수를 갖다 곱해진 형태로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개하면 이제 a0 플러스 a1x 쭉 나가는 거. 그리고 이때 r은 이제 r은 이게 이제 정수뿐만 아니라 이게 정수라면 실제 의미가 없죠. 파워 시리즈니까 정수는 아닐 거예요. 어떤 종류의 그 숫자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복소수도 될 수 있어요. 네. real or 소위 컴플렉스 실수이거나 복소수이거나 다 가능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고. 이제 R이 결정이 되는 거는 그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A0는 0이 아니어야 돼요. 이게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A0가 0이라고 하면은 그건 실은 이제 뭐냐면은 A0가 없으면 내가 뒤쪽에 이제 X 붙어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X를 내가 밖으로 빼게 되면 실은 이거를 R 플러스 1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거니까 불필요한 우리가 그걸 하는 거니까 항상 A0는 0이 아닌 거. 그러니까 여기가 상수가 되도록 내가 밖으로 최대한 뽑아낸다라는 거죠. 처음에 상수가 되도록 그렇게 항상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0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 R이 결정이 되는 거는 실은 이제 A0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으로부터서 이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증명은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넣고서 쭉 우리가 똑같이 개수를 맞춰가지고 마치 파워 시리즈 하듯이 똑같이 우리가 개수를 맞춰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개수는 뭐가 되냐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넣어보면은 x의 n 플러스 r승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x의 n 플러스 r승끼리 그것끼리 같은 m끼리 이제 쭉 개수들이 같다라는 것으로부터 a에 대한 점화식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해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다음 해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해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뒤쪽에서 우리가 세어리를 갖다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하나는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구하게 되면 잘하면 우리가 그 하나를 가지고서 뭐 오더 리덕션 방법 같은 걸 써가지고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는 이렇게 풀 수가 있다 하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조금 이제 그 풀어가 양변에 x 제곱을 곱해가지고 다시 써보게 되면은 y 플러스 x에 px에 y 프라임 플러스 cx에 y는 0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bx와 cx 아날리틱이니까 테일러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0 플러스 p1x 플러스 p2x 제곱 쭉 해가지고 가고, cx도 마찬가지로 c0 플러스 c1x 더하기 c2x 제곱으로 쭉 갈 거고요. 자, 그럼 이거 갖다 내가 이제 넣고서 쭉 다 이제 x에 대해서 전개를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그리고 이제 여기 y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y 프라임은 a0의 r에 x의 r-1승 더하기 a1의 r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x의 r승. 그렇죠? 쭉 나오겠죠? 이걸 갖다 바로 미분을 하면은 되고, 그 다음에 y를 두 번 미분한 거는 이제 a0의 r에 r-1에 x의 r-2 이걸 또 한 번 미분한 거 a1의 r에 r 플러스 1에 x의 r-2 쭉 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x제곱을 곱하고 여기다가 x제곱을 곱하고 여기다가 이제 x를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b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c에다가 y를 곱하고 쭉 전개를 하면은 쭉 나올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오더, lowest 오더는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b하고 c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lowest 오더는 x의 r승이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면 yx가 지금 x의 r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x의 r승은 그게 가장 낮은 lowest 오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만 뽑아보게 되면은 첫 번째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를 x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로이스트 오더인 요거가 이제 이게 x의 r승이 되는 거고, 여기 그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이제 개수만 쭉 모아보게 되면은 a0에 r에 r-1승 더하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하고 여기 곱해가지고 xy 프라임 곱하기 b 곱해가지고 나오는 거에서는 a0 b0 r이 이제 그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c하고 y 곱한 거는 a0 c0 이거가 이제 이거의 개수예요. 로이스트 오더의 개수를 다 더하면 그 개수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은 r에 r-1 플러스 b0 r에 c0에다가 a0 이거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데 두 개 곱이 0이 되는데 a0는 0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수가 0이 되는 거는 요 브래킷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r에 대한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b0나 c0는 이제 b, c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어떤 상수가 되겠고요. 이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r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initial equation. 그러니까 이 시는 가장
처음이 되는 뭐 이런 어떤 그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이름 붙여가지고 이제 인디스 이퀘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거로부터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이 이제 두 개, R1, R2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R1, R2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솔루션과 그다음 두 번째 솔루션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그 R1, R2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증명하지 않고 결과를 그대로 그냥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케이스인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R1하고 R2가 서로 달라요. 저 2차 방정식의 해인 R1, R2가 다른데 그거가 정수만큼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Z가 P죠. 두 개가 다르니까 뭐 당연히 0은 아닌데 정수 차이가 아닌 어떤 다른 정수가 아닌 다른 어떤 값의 차이가 날 때,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솔루션이 둘 다 동일한 형태 XR1에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의 제곱, 요건 이제 하나는 주어지고요. 다른 하나도 이제 XR1이 아니라 XR2에 그 다음에 개수는 여기 있는 건 달라질 수 있어요. A2X의 제곱 쭉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이 first하고 second, 근데 두 개의 우리가 선형 독립이에요. 선형 독립인 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뒤에서 잘 많이 보겠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R1, R2가 나오면요, 그거를 R1, R2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다른 개수들이 0이 되는 조건을 쭉 찾으면은 이제 A0, A1 이런 게 나오고, R이 R2로 바뀌게 되면 또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죠? A0, A1 대문자. 그래서 그것들이 각각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나오게 되고요. 그 두 개는 이제 선형 독립인 그런 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두 개가 중근일 때 R1과 R2가 R이라는 값으로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밖에 안 나오면은 일단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이제 구했고요. X의 R에 A0 플러스 A1X에 A2의 X의 제곱 쭉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y1에다가 로그 x를 곱하고 그 다음에 x의 r승에 a1x 더하기 a2x의 제곱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여기에서 보면 특징적으로 a0는 없습니다. a0는 0인 거예요. 그러니까 a1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범위가 그 x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이제 로그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태가 주어지게 된다. 뭔가 좀 우리가 앞에서 중근일 때 뭐 이런 비슷한 거 봤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우리가 직접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오드 리덕션 방법이랄지 뭐 기타 다른 방법들로 이제 저걸 이제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R1하고 R2가 다르긴 한데 이 두 개가 정수만큼 다르고, 이게 다른 정수만큼 다르면 우리가 이제 그 R1이 R2보다 크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둘 사이의 차이는 자연수가 되겠죠, 그죠? 두 개 차이가 정수가 나는데 여기 처음에 케이스가 아닌 거죠. 정수가 되는데, 그런데 R1이 R2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연수가 되겠죠, 두 개가.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록 R1과 R2가 다르지만은 실은 그 두 개는 다른 해를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이 두 개가 다른 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사이가 정수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그 차이는 우리가 안으로 몰아넣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퀘이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밖에 못 구하는 거고요. 그 하나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큰 거를 갖다가 잡고서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하나는 이것도 이제 구해봐야 아는 거지만 이런 형태를 항상 띕니다. 뭐냐면은 좀 특이한데 k1의 y1x의 로그 x 더하기 x의 r의 2승의 a0 플러스 a1x 더하기 쭉 이렇게 갑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거랑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 이제 뭐 보면 여기서 a1째 a0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y1 로그 x인데 여기는 y1 로그 x 앞에 k가 붙었어요. k가 붙은 이유는 이게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 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가 이제 그 증명된 시어렘이고요. 뭐 문제 풀는데 직접 이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답에 보면 항상 이런 세 가지 중에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다시 한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풀고 있는 형태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던 건데 오일러-코시 이퀘이션. 자, 이때는 이제 방정식이 x의 제곱에 y2 프라임 플러스 b0의 x y 프라임 플러스 c0의 y가 0.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이제 오일러-코시 이퀘이션이었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금 현재 여기 형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걸 써보면은 y2 프라임 플러스 x분의 bx의 y 프라임 플러스 x의 제곱분의 cx의 y는 0. 그 b하고 c는 원점에서 아날리티. 그렇죠? 자, 요 조건에 맞는 그런 이제 이퀘이션이 되겠고요. 제일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하고 C가 상수잖아요. B0, C0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저 형태를 만족을 하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굳이 저렇게 폴리노미얼을 하지 않고 그냥 y는 x의 r승으로 우리가 놓고서 문제를 풀어봤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인디셜 이퀘이션에 해당이 되는 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정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B0의 R에 C0가 여기 나왔었고, 이제 이게 어떤 근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때 우리가 이제 분류했던 거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게 되면 리얼 루트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면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이 해가 두 개 성형 독립인 해가 x의 R1과 x의 R2 두 개로 주어졌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거죠. 첫 번째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나머지 것들이 다 0이고 상수만 남아있는 그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R1, R2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더블 루트인 경우에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R1과 R2가 이거는 첫 번째 경우뿐만 아니라 세 번째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R1, R2의 차이가 만약에 정수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세 번째 케이스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돼요? 요거가 다 0이고 이 뒤쪽이 0이고 여기서 K가 0인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XR1, XR2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거가 지금 이제 해당이 되는 게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에서 로그가 없는 경우에 이제 그런 거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고요. 더블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이때는 해가 x의 r승과 x의 r의 로그 x가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었는데 그거 보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두 번째 케이스에서 요게 이제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 뒤쪽에 거가 없고 x의 r승하고 그다음에 x의 r승 곱하기 로그 x가 되는 이제 보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오일러-코시 이퀘이션이 이제 이런 거하고 좀 부합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번 이제 데모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넌 트리비얼한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방금 앞선 케이스 중에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x의 x 마이너스 2승에 y 프라임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의 y 프라임 플러스 y의 제곱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 잠깐 언급할 이제 하이퍼 지오메트릭 이퀘이션, 이름이 참 멋있죠? 하이퍼 지오메트릭 이퀘이션에 어떤 특수한 상수를 집어넣은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준 형태로 구해보게 되면은 스탠다드 폼으로 개수를 갖다 나누게 되면은 y 프라임 플러스 그 다음에 x의 x 마이너스 2승에 3x 마이너스 1의 y 프라임이 되겠고요. 플러스 x의 x 마이너스 2승에 분의 1의 y가 0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x 제곱 여기를 x 이렇게 바꿔보면은, 그러면은 요거가 우리가 이제 bx가 되겠고요. 이게 앞선 노테이션 bx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앞쪽에서 말한 cx가 되는데, 이 bx, x 둘 다 원점에서 보면 저거는 레귤러해요. 그러니까 아날리틱인 거죠. 그죠? x 1에서 싱귤러 하지만 x 원점에서는 저기 두 개 다 아날리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그 시오렘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하나의 해는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써가지고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n 이퀄 0에서 무한대까지 a의 n승의 x의 n 플러스 r 이렇게 우리 시리즈 전개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a 제로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자,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넣고서 이제 원래 식에다가 이렇게 넣고서 쫙 전개를 하는데, 좀 tedious 하지만은 한번 좀 해보면은, 그죠? 자, 우리가 시그마에 우선 x 제곱 마이너스 x죠. 이거는 그럼 x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걸 우리 생각해 보면은 두 번 미분하니까 n 플러스 r 곱하기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나오고 am이 나오는데, 이게 xn 플러스 r에 원래는 마이너스 1승인데 거기다가 제곱이 곱해졌으니까 그냥 살아남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x가 곱해지게 되면은 시그마 똑같아요. 여기 시그마는 이제 원래는 n이 0에서 무한대까지인데 다 공통되니까 그냥 밑에는 인덱스 쓰지 않고 그냥 시그마 기호만 붙이겠어요. n 플러스 r에 마이너스 1인데 똑같은데 이 익스포넌트만 n의 r 마이너스 1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 쓸까? 옆에다가 쓸까요? 이번에는 이제 이 3x라면 한 번 미분하고 3x를 곱한 거예요. 그죠? 그럼 3 밖으로 나오고 한 번 미분했으니까 n 플러스 r이 될 거고요. an의 x의 n 플러스 r에 원래는 마이너스 1승인데 x가 곱해졌으니까 남고, 그 다음번에 이제는 마이너스 1 곱해져 있는 거, 이거는 그냥 한 번 미분하고 그대로 가는 거죠. x의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승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y가 남죠. 시그마의 a의 x의 n 플러스 r 이퀄 0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든 그 같은 익스포넌트에 해당되는 개수들은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n 플러스 r, n 플러스 r, n 플러스 r인데 요거 두 개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그럼 인덱스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m이 0부터서 무한대로 가는데 m을 0을 떼내고 그 다음에 이제 m 이꼴 1서부터서 가는 거를 인덱스 쉬프트를 하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이거의 초항은 내가 따로 빼죠, 그죠? m 이꼴 0인 거를 밖으로 빼면은 r에 r-1, r 곱하기 r-1죠. m 이꼴 0이면은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a 제로에 x에 r-1이 나오고요. 그 다음 서부터 나오는 거는 내가 이제 m 이꼴 1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걸 인덱스를 내가 플러스 1을 더해가지고 0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가능하죠? 1부터 시작하는 거를 내가 0부터 시작하게 하고 m 플러스 1을 더하면 되잖아요. m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지금 시그마가 얘는 이제 얘네들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거고 똑같이 이런 것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m인 대신에 m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니까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m 플러스 r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r 그거에 a에 이제 m 대신에 m 플러스 1 그 다음에 x에 m 플러스 r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x에 m 플러스 r이니까 다 맞춰져 있는 거죠. 그죠? 다 남은 게 다 그게 되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내가 초항을 따로 빼고 a에 a0에 x에 r-1 더하기 시그마에 m 플러스 r 플러스 1에 a에 m 플러스 1에 x에 m 플러스 r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이거랑 그다음 요거 두 개는 그 오더가 x의 r-1부터 시작하고요. 나머지들은 다 보면은 x의 r부터 시작해요. 로이스트 오더는 요거 두 개예요, 그죠? 두 개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거가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개수가 0이 돼야 되니까 이거 뭐가 나오느냐? r제곱 마이너스 r의 a0 더하기 r-a0니까 r제곱의 a0가 0이 돼야 된다. 라는 우리 인디셜 이퀘이션이에요. 이게 바로 인디셜 이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r이 바로 0이라는 얘기죠. 그죠? r이 그냥 0이 된다는 얘기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r 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체 해를 구하려면 나머지 우리가 이제 점화식으로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여튼 개수만 다 더하면 돼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그죠? 요거 더한 거가 다 더해서 0이다 라고 하고서 뒤집으면은 답만 쓰죠. 그러면 여러분들 쭉 한번 해보시면은 am 플러스 1은 am이 나옵니다. 물론 r 이꼴 0을 대입을 해야 돼.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r 이꼴 0을 대입을 했으니까 그죠? m 곱하기 m 마이너스 2고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다 r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남는 건 am 플러스 am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a0는 0이 아니고 그거랑 a1은 같고 그거랑 a2는 같고 상수란 얘기 전부 다. 그죠? 그냥 심플리 그냥 일로 놓읍시다. 어차피 상수는 뭘 곱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솔루션 y1x는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이 된다는 건데 이게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바로 1-x분의 1을 테일 익스펜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은 1-x분의 1. 그렇죠? 여러분 대입해 보시면 그게 답인 거는 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해를 하나 구했고요. 근데 이게 중분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해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행히도 저기 있는 해가 지금 간단하게 어떤 클로스 폼으로 나왔잖아요. 1-x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쓰는 테크닉은 뭐냐면 오더 리덕션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제 y1x는 이렇게 되고 y2x는 세컨 솔루션은 내가 이제 y2 u의 y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더 리덕션 방법을 써가지고 하는데 이걸 놓고서 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앞에 썼던 우리가 공식 가져와서 쓰겠어요. 세컨 오더 ODE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리니어 ODE일 때
오더러 리덕션 방법에 의하면은 여기는 u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u 프라임은 첫 번째 해 y제곱분의 1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p dx. 물론 이제 요거 이퀘이션이 이제 y2 프라임 플러스 p y 프라임 플러스 p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p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p는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p가 요거죠. 요거로 나눈 거니까요.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럴에 x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에 dx가 되고요. 이거는 그냥 부분분수 전개를 한 다음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체를 하게 되면은 그냥 요 녀석이 분모로 그냥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저게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u 프라임은 y1은 1-x분의 1인 그의 역수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1-x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는 x의 x-1의 제곱이니까 u 프라임은 x분의 1이 되겠고요. 다시 말하면은 u가 로그 x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y2는 뭐냐면은 1-x분의 로그 x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그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세오레 방법을 첫 번째 해가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은 두 번째 해는 그죠? y1의 로그 x 더하기 이건데 그렇죠, 그죠? 여기에서 지금 뒤쪽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고 그냥 y1 곱하기 로그 x 그거가 지금 두 번째 해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맞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컨펌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번에 세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데 정수만큼 다른 경우. 그래서 이제 코시오에도 좀 특별한 경우를 봤었고, 조금 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번 봐보면은.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이퀘이션이 x제곱 마이너스 x에 y 2 프라임 마이너스 x에 y 프라임 플러스 y는 제로.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조건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이렇게 전개를 하고 a 제로는 여기다가 조건 항상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와 비슷하게 쭉 우리가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 am에 x에 플러스 r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r에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 am에 x에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시그마 학부 때 이 문제, 이런 문제 풀 때 되게 쉬웠어요. 너무나 쓸게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보면은 지금 다 x의 m 플러스 r로 통일이 되는데 안 되는 건 요거 하나만 좀 안 되어 있죠? 요것도 아까랑 똑같이 제로를 밖으로 빼고 나머지를 갖다가 쭉 전개를 하는데 한 칸씩 뒤로 시프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r의 r-a 제로에 x의 r-1 나오고요. 나머지를 시프트를 하면은 m 플러스 r 플러스 1, m 대신 m 플러스 1 들어가고 그다음에 m 플러스 r, 그 다음에 a에 m 플러스 1에 x에 m 플러스 r 이렇게 되고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요거가 0이다라는 게 이제 이니셜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쏘리. 여기 0이다. 이게 이니셜 이퀘이션이 되는 거고, 고로 R은 0하고 1 두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아까 Theorem 3에 의해서 내가 이제 R1, R2 중에서 큰 거를 하나를 골라가지고 큰 거를 골라서 프로벤스 방법으로 내가 푸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로 여기서 내가 뭘 픽업하느냐, 펄스 솔루션으로 R1, 2를 갖다가 뽑아야겠죠. R1, 2를 갖다가 뽑고요. 자, 그 다음 그거를 넣어서 이제 점화식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결과만 쓰자. 쭉 전개를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플러스에 A에 AM 이런 게 나옵니다.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우선 이제 A0는 0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A1을 대입을 해보면은 A1을 구하기 위해서 M = 0을 집어넣으면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A1은 0이 되고요. A1이 0이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자동으로 다니는 겁니다. A2, A3, 그죠? 다 비례하는 거니까 다 0이 된다. 남는 거 뭐밖에 안 남냐? A0밖에 안 남아요, 그죠? 그러면은 A0만 남으니까 R = 1이고요. A0만 남으면은 뭐예요? 그냥 X인 거죠, 그죠? Y1 첫 번째 솔루션, Y1은 그냥 A0는 X인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X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세컨드 솔루션은 마찬가지 오더 리렉션 방법으로 구합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Y2는 U의 Y1 되는데 U의 다시 말하면 이게 U의 Y1 되는데 앞에서 공식 그냥 갖다 그대로 쓰면은요 거기서 그냥 우리가 뭘 구하면 됐죠? PDX를 적분하는 걸 구하면 됐었고요. 여기에서 P는 이제 뭐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X니까 이게 그냥 X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로그의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뭐였었냐면은 그 U'은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한 거에다가 그다음 Y1의 제곱을 역수를 곱한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X분의 1 빼기 우리가 X 제곱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적분을 하면은 U는 로그 X 플러스 X분의 1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Y2는 뭐가 되느냐? Y2는 여기에다가 X를 곱한 거죠. X 로그 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렇죠? Y1은 이거 되고요. X가 되고요. Y2는 X 로그 X 플러스 1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랑 우리가 Theorem 3랑 비교해보면 Y1은 구했고요. Y2는 Y1에다가 K 로그 X니까 여기서 K가 지금 1인 경우가 되겠죠? K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이게 1이 되잖아요. 이거 어디서 왔냐? 여기서 온 거죠. R2가 0이니까, 그죠? R1이 1이고 R2가 0이잖아요. 상수가 되는 거고 뒤쪽이 0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상수. 그래서 뭐 저런 형태하고 부합하다라는 겁니다. 저게 꼭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저런 클래스에 들어간다. 세 개로 우리가 분류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풀었던 이런 형태의 그 이퀘이션, 여기서 지금 요거랑 케이스 뭐 2도 그렇고요. 그런 형태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하이퍼 지오메트릭 이퀘이션의 그 라고 불리는 클래스에 들어가는 건데 하이퍼 지오메트릭 이퀘이션
자, 이건 뭐냐면 어떤 비방이냐면은 개수가 이런 형태예요. x에 1-x의 y축 프라임 플러스 그 다음에 상수가 좀 여러 개가 나오는데 C 상수고요. A하고 B하고 C 세 개의 상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y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AB의 y는 0 이런 형태 그러니까 A, B, C는 그냥 파라미터, 그냥 상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우리가 이퀘이션을 하이퍼지오메트리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에 우리가 이제 그 솔루션을 갖다가 첫 번째 솔루션은 우리가 하이퍼지오메트리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A, B, C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A, B, C를 우리가 파라미터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X에 유전하는 함수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하이퍼지오메트리 펑션이라고 해요. 연습 문제 여러분들 숙제에서 좀 보겠지만은 A, B, C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러 가지 뭐 사인, 코사인, 뭐 익스포넨셜, 로그 이런 것들 다 이것들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특수함수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몇 명 지은 특수함수라고 하는 거가 실은 보면 어떤 특정한 그 카테고리의 미분 방정식의 스페셜 펑션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우리가 더 광의의 어떤 그런 포함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함수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갖다가 배웠었고요. 그럼 이 챕터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그거에 그런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적용을 한 또 중요한 어떤 이그젬플을 갖다가 배우겠는데요. 소위 말하는 베셀 펑션이라는 겁니다. 이런 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이제 이그젬플 되겠고요. 베셀 이퀘이션. 베셀 방정식과 다음번에 베셀 함수 펑션. 이게 이제 그 우선 어떤 형태냐면은 미분 방정식이 앞에랑 뭐 비슷한 듯 하이퍼지오메트리가 비슷한 듯 다른데 x의 y 프라임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에 y는 0.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오일러 코시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x 제곱 마이너스 누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이제 누는 이제 우리가 음이 아닌 실수 0 혹은 양의 실수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베셀 이퀘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실린드리컬 시메트리 그러니까 우리 공학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 그 형태가 원통 대칭을 가지고 있을 때 실린드리컬한 배웠을 때 많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2학기 때 이제 그 편미분 방식 풀 때 여러분 나오겠지만은 멤브레인, 드럼 같은 이런 동그란 거에서 내가 이제 북을 쳤을 때 그거의 레조넌스 모드들이 베셀 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이제 클래스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우리가 요 형태, 요 형태에 이제 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프로베니우스 방법으로 최소한 해를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하고 다른 거는 그 해가 클로즈 폼이 아니라 그냥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그냥 되는 겁니다. 저기. 네. 자, 일단 구해보죠. 자, yx는 내가 a에 x에 플러스 r 이렇게 구하고요. 이걸 여기다가 이제 놓고서 앞에처럼 쭉 전개를 합니다. 그럼 시그마에 m 플러스 r, m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 x에 m 플러스 r 더하기 시그마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우리가 5도가 m 플러스 r로 통일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x제곱을 곱한 부분에서 이제 두 개가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m의 x의 n 플러스 r 플러스 2가 되고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제 누의 제곱에 시그마의 am의 x의 n 플러스 r은 0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하고 또 거꾸로요. 아까는 이제 차수가 이쪽이 마이너스였으니까 그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초항을 한 개를 빼고 한두 개를 빼고 하나를 빼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이제 쉬프트 한번 맞춰줬었잖아요. 얘는 반대로 얘가 차수가 높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두 차수가 높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0하고 5를 딴 데서 빼줘야 됩니다. 앞쪽에서 이런 그 나머지 시그마에서 0 부분과 1 부분을 따로 빼고 그 다음 서부터서는 얘가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쭉 일정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단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맞추냐면 이거 갖다가 얘는 이 부분은 이 시그마가 n이 2에서부터서 무한대까지 가는 거고 이건 내가 이제 쉬프트를 해서 2를 갖다가 n 플러스 3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m 대신에 n-1을 집어넣고요. 0에서부터 무한 들어가는 건데 2에서 무한 들어가는 거고 an-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n 플러스를 다 맞춰지게 되죠. 그죠? 그 나머지 부분을 내가 다 앞에 거 가져오면은 이 나머지 세 개, 요거 뺀 나머지 세 개는 시그마의 0에서 무한대까지 다음 보면은 n 플러스 r의 제곱에 누구의 제곱 이거에 am의 x의 n 플러스 r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m 이퀄 2 이상에서는 내가 그냥 이 두 개 점화식이 나오지만은 조금 지울게요. 나오지만은 그 앞에 있는 두 개는 이 앞에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근데 그거 두 개를 따로 빼야 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m 이퀄 0일 때를 보면은 이제 이게 이니셜 이퀘이션이겠죠? 그러면은 r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이제 m 이퀄 0이니까 r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에 a 제로가 0이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 이퀄 1인 거는 r 플러스 1의 제곱에 2의 제곱에 a1이 되는 거고 그 이상 m 이퀄 2, 3 이상에서는 이제 얘가 이제 딱 같이 나오게 되죠. 나와서 이제 am을 갖다가 am-2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am을 마이너스 플러스 r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에 a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가 첫 번째 이퀘이션, 이니셜 이퀘이션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고 좀 더 풀어보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은 r이 플러스 마이너스 u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픽업을 합니다. 두 개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번째 이게 두 개가 이제 양수니까 누가 지금 non 네거티브 리얼이니까 r을 갖다가 일단은 내가 룰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여러분 세오렘 그래서 이제 누가 0이면은 중분을 가지는 거고 0이 아니면은 그땐 서로 다른 거는 가지는데 어찌 됐거나 하나의 해는 first solution은 항상 우리가 프로베니우스 방법으로 지금 구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솔루션 갖다가 이제 구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콜 물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이퀘이션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아리콜 누를 대입을 하면은 2는 플러스 1에 a1이 0이 되는 거니까 바로 a1이 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양수니까 지금 누가 0이 아닌 non 네거티브 하는 거니까 2는 플러스 1은 양수가 되는 거니까 1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에서는 이제 m하고 m-2가 서로 이제 커플이 되죠. 그러면은 내가 am을 마이너스 m의 m 플러스 2로
그죠? 지금 R이 누가 되기 때문에 M 곱하기 M 플러스 2 누가 되겠고요. 이게 M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짝수는 이씩 뛰어넘어 있으니까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이제 커플이 되는 거고요. 지금 A1이 0이니까 홀수가 0이 됐으니까 A1하고 A1이 0이 됐으니까 나머지 홀수들은 다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하고 그럼 남는 거는 뭐가 남느냐? 짝수항들이 남는데 짝수항 걸 내가 익스플리시트하게 포함하기 위해서 m을 갖다가 2m으로 바꾸겠어요. m을 갖다가 2m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a에 2m이 마이너스에 m 대신에 2m을 집어넣고 2m을 집어넣으면은 2가 두 개가 밖으로 나오죠. 2의 제곱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다가 m 그 다음에 m 플러스 6 분의 1의 a에 2m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m은 이제 1, 2, 3 이렇게 이제 2m이 됐으니까 그냥 바로 1, 2, 3 이렇게 해도 다 짝수끼리만 지금 되겠어요. 스타팅은 A0가 되고 그렇죠? 자, 그럼 A에 2m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좀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가 A의 2m이 A2m-2하고 되고 그 2m-4하고 연결되고 쭉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근데 쭉 다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은 A의 2m이 결국은 이게 이제 A0까지 가려고 하면은 n번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n번 곱해지는 거죠. 곱해지는데 m이 줄어들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마이너스 1은 n번 곱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종착역은 A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서 2의 2승이니까 4죠. 2의 2승이 n번만큼 곱해지니까 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m은 그 다음으로 가면 n-1이 곱해지죠. 그 다음에 n-2가 곱해지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맨 마지막에 1까지 가는 거니까. 그죠? 저거는 이제 뭐냐면 n 팩토리얼이 되겠어요. n 팩토리얼의 거로 쭉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 플러스 뮤는 이제 뮤 플러스 n으로 쓰게 되면은 하나씩 쭉 줄어들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뮤 플러스 1까지 곱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A의 이음을 갖다가 그냥 A0에 비례한 상수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팩토리얼이 나오고 이걸 뮤 플러스 m에서 시작해서 뮤 플러스 1로 끝나는 그런 이 숫자들의 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우선은 우리가 누가 정수인 경우 실은 이제 자연수가 되겠죠. 여기서는 양수해야 되니까 인티저인 경우는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 그럼 우리가 n이라고 하면은 이제 a의 em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의 m승의 a0가 되겠고요. 2의 2m승의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의 n 플러스 2를 적어서 쭉 가서 마지막에 n 플러스 m으로 끝나는 자, 그래서 우리 A0는 앞에서 우리가 쭉 했던 것처럼 A0는 우리가 아무 상수나 얻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바이 컨벤션 여러 가지 표기상, 뭐 관습상 이렇게 쓰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데 A0를 2의 n승의 n 팩토리얼 분의 1로 놉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럼 이제 어떤 점이 지금 필요하냐면은 보면은 이게 일단은 2의 2m승에다가 2n승이 갔으니까 2m 플러스 n승이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n 팩토리얼은 있는데 이게 보면은 뒤에 거가 얘는 n 팩토리얼이죠. n 팩토리얼 곱하기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m까지 곱해지니까 다 합치면은
n 플러스 m 팩토리얼이네. 이게 되겠죠, 그죠? 요거 하나 때문에 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에 m승이 되는 거.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실은 우리가 원래는 이제 m이 1서부터 쭉 갈 수가 있는데 m에다가 제로를 집어넣더라도 우리가 a에다 제로를 집어넣으면 제로가 되는 거고요. 제로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건 n 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제로 팩토리얼을 우리가 이제 1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0 팩토리얼은 1로 우리가 이제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0부터도 다 맞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0이 모든 항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일반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에 드디어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걸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뮤가 n일 때 그때 우리가 나오는 이 시리즈 솔루션 요걸 계수로 가지는, 그죠? 그러면은 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x의 n승에다가, 그죠? 시그마의 0에서부터서 뭐한테까지 a의 2m승에 x의 2m승, 그죠? 이게 지금 처음에 xr 프로베니스 방법에서 xr이었으니까, 그죠? 이게 거기에다가 이건 n입니다. 이건 n이고 이건 m이에요. 여기는 이거를 집어넣은 거, 이 시리즈 솔루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베셀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좀 조금 더 일반적인 이름은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n이 특별히 이제 그 정수 자연수일 때 0을 포함한 그런 자연수일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하고 달리 더 이상 우리가 뭐 또 간단한 함수로서 표현되는 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하는 그런 그냥 뭐 맥시멈 어떤 그런 줄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어요. 자, 구체적인 형태를 조금만 봐보면은 우리가 n 이퀄 제로일 때 j 제로를 쭉 놓고 보면은요, 그러면은 처항은 1입니다. 처항은 그래서 이제 n 이퀄 제로니까 1이 되는 거고, 쭉 넣으면은 이제 하나하나 다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 팩토리얼 마이너스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x의 4승에 b의 4승에 2 팩토리얼의 제곱 쭉 나갑니다. 그 보면은 우리가 이게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4승, 이 형태가 우리가 그 보면은 코사인 함수를 테일러 전개하는 이런 형태죠. 이게 이제 물론 분모는 다르는데 이런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코사인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어떤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가질 거다라는 거를 좀 미리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J1x는 정리해 보면 이건 이제 x니까 뒤쪽은 x 제곱으로 쭉 짝수항으로 나오는데 n 이퀄 1이니까 이제 홀수 곱해져 가지고 2분의 x부터 시작을 하고요. 마이너스 x의 3승에 2의 3승에 2 팩토리얼 이렇게 하고, 이건 2의 5승에 2 팩토리얼 3분의 x의 5승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조적으로 x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x 5승 이래가지고 마치 사인 함수를 우리가 테일러 전개한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x이고 하면은 그러면은 j0x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1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쭉 이렇게 마치 사인 함수처럼 이렇게 쭉 오실레이션 하는데, 이 차이점이 이렇게 쭉 줄어들면서 이 진폭이 감소를 하면서 간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들이 0을 만나는, 이걸 우리 제로들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로스 근이죠, 근. J0x 이퀄 0이 되는 그 근들이 보면 이게 이퀄리 스페이스한 게 아니에요. 뒤로 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좀 그림이 약간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은 어떤 우리가 진동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코사인 함수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J1x 같으면은 원점이 시작합니다. 점이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그림이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마치 사인 함수인데 이렇게 쭉 줄어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들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그 베셀 함수가 그 사인 코사인과 비슷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가 있냐면은 이 베셀 이퀘이션이 원래 이거였죠. x의 제곱에 y2 프라임 플러스 xy 프라임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여기의 제곱이 y가 0이잖아요. x가 좀 큰 값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그 큰 값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x제곱에 비해서 x제곱이 루의 제곱에 비해 좀 클 거예요. x는 값이 커졌다고 치면은. 근데 근사적으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근사적으로 x가 좀 크다고 하면은 x가 우리가 이제 굳이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커짐에 따라서 이게 이런 형태로 근접해 가는 건데 이거는 내가 좀 양변의 x제곱을 나눠버리게 되면은 이게 x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이퀘이션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 실은 댐핑 텀이 있을 때 이게 물론 그때는 상수였지만 여기가 이 댐핑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인 코사인이에요. y2 프라임 플러스 y0이니까 사인 코사인이 되는데 댐핑 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게 어테뉴에이션이 되면서 간다. 라고 내가 이렇게 그냥 아주 정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아심토틱하게 그러니까 x가 우리가 굉장히 커졌을 때 정근적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jnx가 어떻게 되는 걸 보일 수가 있냐면은 파이 x분의 2에 코사인의 x 마이너스 2분의 n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실은 x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이런 형태로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바로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 이게 실은 n이 이제 짝수정 옵션에 따라서 이게 사인 될 수도 코사인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에다가 보면은 앰플리튜드가 x분의 1의 루트로 이제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베셀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과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아까 말한 실린더리컬한 좌표에서 레디얼한 방향으로 어떤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가 정수인 경우에 대해서 해봤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누가 이제 임의의 실수일 때 이게 어떻게 익스텐션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